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단기적인 노이즈로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진이 더 오래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밤사이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증시도 꽤나 큰 폭으로 밀려났는데요. 월가 CEO들이 경고하던 증시 조정 가능성 정말 현실화되는 게 맞은 걸까요? 요즘 주변을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빼는 게 맞지 않겠냐, 연말로 갈수록 더 빠지는 게 아니겠냐.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들 것 같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급락세를 주시하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잠잠해진 줄 알았던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오르면서 증시도 발목을 붙잡힌 상태입니다. 특히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등 그동안 AI 기대감에 힘입어서 올랐던 기업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부분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증시 낙폭이 장 중반부터는 조금 줄어들면서 하락분을 어느 정도는 만회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우 지수는 200포인트 넘게 빠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 그리고 1% 수준의 하락세에 나타났습니다. 한편 밤사이 채권과 외환 시장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고용 지표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규모가 무려 22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중이라고 하죠. 해당 소식에 전일까지 오르던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4.1% 아래로 떨어졌고요. 또 그동안 가파르게 오르던 달러 인덱스도 다행히 100 아래로 밀려났는데요. 다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심상치가 않죠. 달러 인덱스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1,440원대에서 여전히 거래 중인데요. 한때는 1,450원마저 돌파해서 당분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간밤에 중요했던 이슈들도 하나씩 체크해볼까요? FOMC 회의에서 돌아온 연준 위원들이 정말 쉴 새 없이 매파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보면 지금 가면 갈수록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듯 하기도 합니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이번엔 아예 대놓고 금리를 더 이상 내리면 안 된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카고 연은 총재도 선제적 금리 인하가 위험하다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슈, 바로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었죠. 지금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무려 15만 명까지 늘어난 상태인데요. 10월 기준으로만 봤을 때 22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하고요. 또 월간 기준으로는 2008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직원들을 내보내려고 하냐, 자르려고 하냐일 텐데 결국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듯하고요. 또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도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비만 치료제 가격을 대폭 인하할 거라는 소식도 큰 화제였었죠. 젯바운드와 위고비의 가격을 최대 70%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 도중에 비만 치료제들의 효과가 생각보다 더 좋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이어서 이제는 노보노디스크, 여기에도 일레이 릴리까지 합류한 상태죠.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인하 행렬에 참여하는 이 기업들의 주가 행방도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에서 중요했던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지금 역대급 보상안과 관련된 테슬라의 주총이 시작됐다고 하죠. 더 자세한 소식은 김규현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M7 기업단의 이슈들 그리고 지금 주목해봐야 될 미증시의 이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M7 기업들 오늘도 전반적으로 혼조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눈에 띄는 건 AI 거품론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어제는 반등을 보여줬던 기술주들이 좀 낙폭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내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업단의 내용들 한 가지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2.9%, 지금은 3% 넘는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죠. 448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6시부터 이제 2025 연례 주주총회가 개최됩니다. 드디어 이 테슬라의 1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보상안이 오늘 주주총회에서 표결이 될 텐데 여기에 따른 관전 포인트들은 잠시 후에 브리핑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가 M7 안에서도 가장 큰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5시 30분 기준으로 집계가 됐고요. 190달러 선 밑으로 내려간 모습까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간밤에 유럽의 도이치텔레콤과 이 산업용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총 규모는 10억 유로에 달하고요. 하나로 환산을 해보면 1조 6천억을 투입해서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피지컬 AI 쪽의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하겠다라는 목표를 담고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고요. 애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간불을 켜내는 종목들이 몇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애플이죠. 애플은 모건 스탠리에서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을 담은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애플이 204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연 1,330억 달러까지 벌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애플 최근 3거래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5시 30분 기준으로는 0.4% 오르면서 271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한 모습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알파벳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이 몇 주 안으로 최신 칩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간밤 나왔습니다. 이전 세대보다도 4배 빠른 AI 칩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그 이름은 아이언 우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LLM 그리고 AI 작업이 엔비디아의 GPU에 계속해서 의존해 왔지만 이제 구글 TPU는 맞춤형 실리콘으로 가격과 성능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 모두 이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AI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또 최신 칩이 될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메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2%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타는 좀 악재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간밤에 사기 광고를 통해서 연간 수익의 20%를 차지할 만큼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벌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 건데요. 인스타그램을 내리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처럼 실제 인물이 아닌데 가짜처럼 허위 광고를 내세워서 이 부분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2%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닷컴은 2.3%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최신 칩이죠. 자체 칩인 트레이니움 칩이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내부 문서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 자체 칩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2% 파란불을 켜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앱셈 기업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애플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시작이 될 텐데 오늘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관전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요 안건은 3가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꼽히고 있는 머스크 CEO의 초대형 성과 보상안, 그리고 2019 주식 보상 플랜 확대안, 그리고 이사회 구성 및 정관 개정안 이 3가지로 안건이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머스크 CEO의 초대형 성과 보상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꼽히고 있죠. 이른바 1조 달러 보상안으로 불리는 인센티브 패키지고요. 이 목표를 회사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막대한 1조 달러 규모의 스톡 옵션을 받게 되지만 부결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 일론 머스크 CEO가 나갈 수 있다라고 회사 측의 경고가 나온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 테슬라 지분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이제 반대표를 낼 거다라면서 이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오른쪽 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임직원들에게 부여할 주식 풀을 늘려서 인재를 확보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다만 이 가치에 대한 희석 이슈로 일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소식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경영 투명성 강화 그리고 XAI처럼 이 머스크 CEO의 개인 프로젝트와의 이해 충돌 방지 등이 주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머스크 CEO의 1조 달러 보상안 통과가 될지 그 부분에 지금 시장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통과가 되려면 첫 단계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계별 목표치를 넘은 뒤에 최종적으로는 8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시가총액을 창출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0억 달러 이상의 EBITDA, 이 수익성을 증명해주는 수치죠. 그리고 자동차 인도량은 2천만 대 이상, 또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이상 판매할 것, 로봇택시 같은 경우에도 100만 대 운행 중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FSD, 자율주행 기능 시스템에 대해서도 1000만 건의 구독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달성을 한다면 이 보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간밤에 주가 하락세를 보였죠. 지금 시간 외에서는 좀 주가 추이를 변동이 있을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이 표결이 부결이 된다면 일론 머스크 CEO가 없는 테슬라의 이 주식을 누가 사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시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표결안이 통과가 될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확정된 내용은 오늘 아침 8시쯤에 발표가 될 예정인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의 역대급 주식 보상안 결과를 앞두고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지금 바로 파헤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빠지고 오늘은 이제 빠진 날이었는데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AI 버블론과 네. 바로 셧다운 장기화 그리고 노동시장 악화가 재점화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삼중고가 재점화되면서 그렇네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시 한번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재도 많이 있지만 호재들은 이때까지 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고 이제는 악재가 또 반영이 되는 양상인데요. 네. AI 버블론 관련해서는 오늘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풋옵션을 잡았던 이 마이클 버리 네. 2008년에 유명했던 그 사람이 두 개를 잡았었죠. 그 팔란티어하고 엔비디아 두 개를 잡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 종목 다 오늘 크게 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팔란티어도 뭐 5% 이상 크게 떨어졌고 엔비디아 역시 좀 2%가량 뭐 넘게 좀 하락을 했는데 이런 점들이 결국은 버블론이다.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서로 버블론을 주장하는 입장과 이 버블론이 아니다. 뭐 닷컴 버블 때랑은 또 실적 부분에서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네.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분석하고 안 하고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사실 버블이든 아니든 수급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마이클 버리 같은 그런 풋옵션을 건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화가 되고 이 버블이 아니더라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네. 셧다운 장기화도 굉장히 좀 안 좋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자꾸 싸우다 보니까 이게 뭐 전부 다 멈춰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미국 내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통과되거나 법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지표도 뭐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가 좀 어렵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노동 지표 같은 경우도 어제는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다시 또 악화 재점화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또 완전히 또 180도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갈피를 못 잡고 네. 어려운 시점인데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이제 좋은 기업들 발굴에 또 전념하면은 또 그게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장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필요한 거겠죠. 네. 오늘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감원 칼바람입니다. 밤사이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발표됐는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무려 2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급 수준의 감원 계획 앞으로 고용 시장에도 꽤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용을 안 한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AI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이런 점들이 뭐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은 지금 10월에 감원이 22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10월에 미국 일자리가 15만 3천 개 감소했다라는 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9월 대비로는 183% 감소다라는 네. 점인데요. 이 AI를 도입하니까 이 미국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인간 노동자가 10명 있을 거를 3명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명의 그런 분량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AI가 확실히 좀 빠른 점이 있죠. 문서 작성이라던가 뭐 글을 작성하는 것이라던가 엑셀 작업 등등 여러 가지 또 인터넷 작업 등등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결국은 인건비의 감소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시장이 좀 촉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결국은 우리 사람이 먹고 살자고 이게 전부 다 만들고 하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악영향을 되다 보니까 또 만약에 뭐 AI가 전부 대체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또 굶주리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또 AI를 활용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저는 이 경제 전반적인 큰 경제 빈익빈 부익부가 강화되는 건 안 좋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의 감원 칼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 예의주시해야 될 듯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매파 연준위원들입니다. 지금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거의 뭐 입을 맞춘 것처럼 매파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거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런 연준이사가 좀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남기긴 했는데 그분은 뭐 50bp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분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추가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12월 금리 인하 정말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오늘 뭐 약간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12월 네. 금리 인하가 지금 또 오늘 같은 경우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또 이렇게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이런 물가 상승, 물가가 지금 과도하다라는 측면들이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을 좀 통제를 해야 된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점들이 나타나고 지금 계속 이런 말들은 나옵니다. 새롭게 오늘은 또 해맥이 이렇게 말했는데 또 내일은 네. 또 누가 말할지 모르겠죠. 어제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는데 제가 생각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매파적인 사람이었는데 억지로 이제 계속해서 미루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지금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했는데 2번 금리 인하를 했지만 연말에는 또 안 할 가능성도 네. 높다라는 또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년에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몇 월에 할 것인지 이런 점들로 좀 예측을 해본다 한다면은 어쨌든 약간 미루더라도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냐 내년이냐인데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밖에 안 남아서 여러분들 내년에 하더라도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고용 시장이 지금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그리고 또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들을 고려했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세 번째 주제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주제는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하가 아니라 대폭 인하라고 하죠. 미국 약값이 워낙 비싸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적어도 이 약값이라는 거를 선진국 수준까지 우리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결정들이 앞으로 제약사들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비싸죠, 상당히.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좀 싸게 만든다. 그래서 1,000달러 이상인 거를 250달러 수준으로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비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처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4% 정도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처방약의 13%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대비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제약사들이 수익을 대부분 다 가져간다. 이런 것들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입고 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 돈을 깎아야 된다라고 네.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입장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사실 소비자도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거고 제약사도 만약에 더 많이 팔면 되는 거니까 네. 크게 뭐 걱정은 안 될 것 같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게 계속 나오면은 제약사들도 추가적으로 지원금 받고 하면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도 보시면은 사실 기술주들이 다 안 좋았거든요, 오늘.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근데 오늘 지금 보시면은 뭐 제약 바이오는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뭐 네. 노보노디스크라던가 이런 종목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일라이릴리가 또 올라갔고 그렇죠.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올랐고 네. 뭐 이런 물론 아스트라제네카는 비만 치료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네, 맞습니다. 좀 다시 한번 흐름이 좀 돌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주가 다운되면 그 기술주에 있는 자금들이 보통은 예금 적금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잘. 네. 투자 자금들은 여기서 막 돌고 하는 이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로 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비만 치료제 이슈로 촉발돼서 또 제약 바이오가 한번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현재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 기업들이 또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들만 좀 모아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에어비앤비 매출이 예상보다 더 잘 나와줬죠.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5% 급등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픈도어 실적도 같이 볼게요. EPS와 매출이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오픈도어에 대한 관심
최근 들어서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좀 높은 상태죠. 그런데 EPS와 매출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현재 시간 외거래에서 10% 꽤나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썬런의 실적도 같이 볼까요? 썬런. 마찬가지로 EPS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태양광 대표 관련주죠. 현재 시간 외거래에서 10% 급락 중인 점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 관심주로 셀트리온을 들고 와 주셨어요. 앞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가 좀 좋게 가기도 했고요. 제약 바이오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시죠? 셀트리온이 또 이번에 또 상당히 또 괜찮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네. 어쨌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여가도 인하되고 사람들이 좀 지금은 약간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요즘 연예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대중화되면은 결국은 수요자들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셀트리온이 잘하는 거는 이제 국내 1위의 바이오 시밀러사죠. 그래서 복제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만 치료제가 잠깐의 인기로 그치고 대중화되지 않고 뭐 일부 연예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인기가 몇 년 지나면 사그라들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특허가 풀리고 이거를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으로 만들었을 때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특허가 풀리고 나중에 카피해가지고 기존의 약값이 뭐 $250다, $1000에서 $250 아까 낮춘다 그랬잖아요. $250를 하더라도 복제약을 만들면은 카피약이기 때문에 $100 미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능은 똑같아요. 성능은 똑같으면 사람들이 어쨌든 값이 싼 가성비가 좋은 셀트리온의 기업 이런 복제약을 네.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뭐라도 약이 더 유행하게 되면은 셀트리온은 다시 한번 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좋았고 지금 일라이 릴리도 좋고 다시 제약바이오 쪽에 흐름이 분다고 한다면 장기간의 주가 행보를 이겨내고 기술적으로 한 20만 원 선 위까지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